속보, 홍명보. 결국 유인촌이 끝냈다. 이 문서 하나로 끝장, 홍명보. 결국 이 문서 하나로 끝장. 유인촌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자 초토화. 축구대표팀 홍명보호가 팔레스타인과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 다시 요르단으로 갑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 경기 장소를 요르단 암만으로 결정했다고 18일 현지 시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명보호는 한국 시간으로 내달 19일 오후 11시 암만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맞붙습니다. 원래 이 경기는 팔레스타인 홈에서 열려야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1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차 예선부터 홈 경기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카타르 알라이안 등 중립지역에서 치러왔습니다. 암만국제경기장은 홍명보호가 한 차례 승리를 낚은 곳이어서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이곳에서 지난 10일 요르단을 상대로 3차 예선 3차전을 치러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잔디를 포함한 암만 현지 환경에 이미 익숙한 태극전사들입니다. 홍명보호는 11월 A매치 기간 원정 2연전을 치릅니다. 14일 쿠웨이트와 5차전을 치른 뒤 암만으로 이동해 팔레스타인을 만납니다. 한국은 B조에서 3승 1무, 승점 10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B조의 유일한 무패 팀입니다. 승점 7의 요르단과 이라크가 각각 2위와 3위이며 승점 3의 오만과 쿠웨이트가 각각 4위와 5위. 승점 2에 그친 팔레스타인은 최하위인 6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14일 오만과 원정으로 5차전을 치른 뒤 암만으로 가 한국전을 치릅니다. 3차 예선은 본선 진출권 8.5장 중 6장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최종 예선입니다. 18개국이 3개조로 나뉘어 경쟁하는 가운데 각 조 2위까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직행합니다. 3, 4위 6개국은 4차 예선을 치러 본선행 추가 승선자를 정합니다. 2. 홍명보호. 다시 행운의 땅으로. 내달 팔레스타인 원정. 승리 경험했던 요르단 암만 중립개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예정된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를 중립지역인 요르단에서 치른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8일 한국 시간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치른다라고 발표했다. 해당 경기는 당초 팔레스타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장소 변경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 팔레스타인은 2차 예선부터 홈 경기를 중립지역에서 진행해왔다. 홍명보호는 내달 14일 쿠웨이트와의 원정 5차전을 마친 뒤 요르단으로 이동해 19일 팔레스타인전을 치른다. 한국 대표팀의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은 낯선 장소가 아니다. 지난 10일 요르단과의 3차 예선 3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행운의 장소다. 이미 경기장과 주변 환경을 경험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과 맞붙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홈 맞대결에선 팔레스타인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B조 선두는 한국 3승 1무. 승점 10이다. 요르단과 이라크가 각각 승점 7점으로 뒤를 잇고 있다. 다음 달 홍명보호의 상대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은 각각 승점 3점과 2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3. 한국 축구의 수장. 국회에 가라. 논란의 몸통 정몽규 시달의 스포츠 핫피플 한국 축구계가 유례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부터 삐걱대기 시작한 한국 축구는 이어진 승부조작 축구인 기습사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연일 표류 중이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있었다. 3번의 프로축구 구단주와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거쳐 2013년부터 한국 축구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의 발자취를 이달의 스포츠 핫피플에서 훑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 회장에 붙인 정세영 전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동생이다. 스포츠에 큰 투자를 하는 현대그룹 특성상 정 회장 역시 자연스럽게 축구계와 연을 맺었다. 그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에 재임 중이던 1994년 울산 호랑이 구단주로 축구계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현대중공업이 울산 호랑이를, 현대차가 전북 현대를 운영하게 되면서 1997년부터 전북 구단주를 맡았다. 그러나 당시 그의 일상에서 축구단 구단주라는 직함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스스로도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 현대차를 떠나던 1999년 3월을 돌아보며 평생 직장이라 여겼던 현대자동차와의 이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변화여서 구단주를 그만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조차 없었다고 적었다. 이처럼 축구단 운영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정 회장이지만 그는 현대산업개발 회장 취임 이듬해인 2000년 2월 대우 로얄 즉 현 부산 아이파크를 인수하면서 축구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명예직에 가까웠던 울산 전북 구단주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인수 협상과 창단 준비에 참여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회사 규모로 보면 꽤 큰 투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구단주로서 그는 부산 팬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는 않다. 초라한 성적표, 2015 시즌 후 2부 리그 강등. 2019 시즌 뒤 1부 리그 복귀 후 재강등는 둘째치고 2번이나 팀의 사령탑을 내주며 비판을 받았다. 2007년엔 부임한 지 보름 남짓밖에 안 된 박성화 전 감독을 올림픽 대표팀으로 떠나보냈고 2012년엔 성남 1화, 현 성남FC의 존속을 위한다는 취지로 안익수 전 감독을 성남에 내줬다. 한국 축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에서였다. 최근 홍명보 전 울산 감독을 리그 진행 중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한 것과 겹치는 대목이다. 구단주로서든 축구 행정가로서든 그가 감독 빼가기에 문제의식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 회장이 축구 행정가의 길로 들어선 건 2011년 1월이다. 당시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타이틀 스폰서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총재에 취임하자마자 현대오일뱅크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며 순조로운 데뷔식을 치렀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K리그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건과 맞닥뜨렸다. 같은 해 5월 승부조작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언제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일각에서는 리그 중단 목소리까지 나왔다. 사상 최악의 스캔들에 직면한 정 회장은 같은 달 3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다음 날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선수단, 프런트, 행정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1983년 프로축구 출범 이후 축구계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진신고 고발 포상제도 등 수습책을 발표한 뒤 대다수의 선량한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리그는 계속돼야 한다며 리그 강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신임 총재의 발빠른 대처와 강단 있는 모습에 축구 팬들은 대체로 지지를 보냈다. 심지어 그는 이 미증유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수완도 발휘했다.
정 회장은 승부 조작 사태가 한창이던 7월 연맹 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승강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K리그 구성원 전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팬에게 보여줘야만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경기와 리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강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현장에서는 2부 리그 강등 시 모기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 선수층이 얇은 시도민구단은 기업구단에 밀려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팬들의 염원이었던 승강제를 2013 시즌부터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정 회장은 흥행 성적을 부풀리기 위한 공짜표 뿌리기 관행을 깨고 2012년부터 실관중 집계 제도를 실시했다.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축구계에 굵직한 족적을 여럿 남긴 셈이다. 이때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 제52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한국 축구계의 수장이 된 정 회장은 연맹 총재 시절 쌓아올린 개혁과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승부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 시도다. 협회는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이 열린 2023년 3월 28일 선발 선수 명단 공지 직전에 기습적으로 징계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승부조작으로 축구계에서 제명됐던 48명도 포함됐다.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다. 팬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대한체육회와 연맹도 협회의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협회가 사흘 만에 사면을 철회하는 촌극 끝에 사태가 일단락됐다. 기습사면 약 한 달 전에는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클린스만은 독일 대표팀 감독 시절에 이미 재택근무 논란에 휩싸였고 독일 분데스리가 헤르타 지휘봉을 잡았던 2020년에는 페이스북 사퇴라는 기행을 펼쳤던 인물이다. 전술 면에서도 소속 선수가 직설적으로 비판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팬들은 국제축구계에서 자격미달로 평가가 끝난 감독을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클린스만 전 감독이 재택근무와 무전술 축구를 되풀이하며 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결과적으로 클린스만 전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대2로 패한 뒤 경질됐다. 그러나 후폭풍은 더욱 거셌다. 위약금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클린스만 전 감독이 정 회장과의 사적 친분에 의해 선임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설상가상 직후 열린 U-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에 패하며 파리 올림픽행이 좌절됐다. 2021년 전술면에서 혹평을 받고 있던 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정 회장은 40년 만에 본선 진출 실패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일로 축구 관련 게시판에 정몽규 나가라는 글이 도배되기에 이르렀다.